촬영하기 앞서 일단 여기 장소를 도움해 주신 빌골라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려요. 여기 이제 일산에 있는 파티룸, 모임 장소, 공간 대여 하는 곳인데요. 제가 여기를 이제 장소 도움을 받아서 광고를 해드립니다. 이 아래로 또 연락처를 자막으로 넣어 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편하게 문의해 보세요. 10명 중에 10명이 다 이렇게 스테이플로 시공을 해서 이게 맞는 게 아니에요. 10명 중에 10명이 다 틀린 겁니다. 매거진이 맞다는 걸 안 뒤로는 스테이플은 쳐다도 안 보고 다 그냥 모조리 갖다 버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세대가 2번 정도 교체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어요. 어떻게 접근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브라더스가 매거진 시공을 하면서 느꼈던 장점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저희의 느꼈던 경험을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 사실 이건 주관적인 거라서 틀릴 수도 있고 저희에게만 국한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제가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같고 다르고 옳고 틀림이지 피스가 맞다가 기본 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고 그냥 제 개인적으로 느꼈던 그 장점들에 대해서만 의견을 주고받고 싶어요. 장점, 첫 번째 장점이 에어선이 장착이 된 이 스테이플 타카를 이용해서 시공을 합니다. 반면에 매거진은 배터리로 사용을 하죠. 물론 뭐 한 10년 전에 쓰던 브랜드는 유선이었어요. 유선 매거진 갖고 있었어요. 세 자루가 있었는데 유선은 에어선만큼이나 굉장히 불편하죠. 그렇지만 요즘은 기술이 발전함에 있어서 충전 매거진이 나왔고 배터리 시스템이 갖춰졌기 때문에 이 거추장스러운 에어선, 전기선이 없어요. 편리하게 일을 할 수 있죠. 이거는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어떤 게 더 편하다는 걸 알고, 안전면에서는 선이 있어서 걸려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첫째로는 에어리스, 코드리스, 컴프레셔가 필요 없습니다. 한여름철에는 컴프레셔가 그냥 쉴 틈 없이 계속 돌아가잖아요. 막 목수 3, 4명이서 우다다다다다다 하고 있으면 컴프레셔가 폭발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두 번째 장점은 석고보드가 밀착 시공이 돼요. 일단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얼마나 잘 밀착이 되는지, 밀착이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면에 본드를 바를 거예요. 스테이플을 시공을 할 거고 이쪽에는 본드를 발라서 피스로 시공을 해볼 겁니다. 본드가 얼만큼 쫙 퍼졌는지에 따라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니까 제가 본드 양은 최대한 동일하게 하려고 해요. 석고보드 12.5mm 두 겹이고요. 여기에 이제 본드를 짜 보겠습니다. 자, 이만큼 짰어요. 그 다음에 여기 피스 시공하는 거, 여기에도 본드를 짰습니다. 피스 쪽이 조금 더 덜 짜졌어요. 지금 그냥 보기에도 이쪽이 좀 덜 짰습니다. 제가 괜히 이쪽 많이 짜면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 약간 조작이다, 일부러 좀 적게 짰는데, 제가 그러면 한번 눌러보고 이쪽에는 지금 스테이플러를 쏠 거고요. 여기는 피스를 쏠 거예요. 네. 피스. 네, 이렇게 다 했고요. 이제 이걸 뜯어서 얼마나 본드가 잘 퍼졌는지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지금 피스 시공한 본드면이고요. 지금 이 정도로 분포가 됐죠. 이제 사둘둘 스테이플 시공한 면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바로 그냥 떼서 이게 이렇게 철거가 힘들어요.
기대가 됩니다. 그냥 봐도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일단 색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속고보드란 속고보드가 완전히 완벽하게 밀착이 되려고 애쓴 흔적이 보여요. 제가 한 줄로만 발라놨던 본드가 쫙 퍼지면서 이 회색 구간이 군데군데 보입니다. 속고보드란 속고보드가 최대한 밀착이 되려고 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심지어 제가 피스도 딱 본드 자리에 시공하지도 않았는데도 이렇게 됐습니다. 반면에 지금 스테이플은 본드 눌린 자리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밀착이 굉장히 안 됐어요. 바닥에 눕혀놓고 쐈잖아요. 그러는데도 이 정도면 천장은 오죽하겠습니까? 이 속고보드 하나 무게가 얇은 거는 10kg고 제일 무거운 거 있죠. 이 12.5T에 1220에 2440짜리는 20kg가 넘어요. 20kg이 넘습니다. 천장에 쌀 한 가마니를 이 1mm짜리 핀으로, 물론 본드는 발랐지만 본드 굳기 전까지는 어떨까요? 이거를 아무리 난사한다 한들 본드가 굳기 전까지는 서서히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 자체 무게가 있기 때문에. 떨어진 상태에서 본드가 굳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본드가 굳으려고 하는데 살짝 떨어졌어요. 살짝 떨어진 상태에서 얘랑 붙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굳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끔찍해요. 저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이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어요. 굉장히 충격적이고, 이걸 보고도 스테이플로 시공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터드에 속고보드가 밀착돼서 시공이 됩니다. 속고보드가 무기질이긴 하지만 얘도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서 밴딩이 되곤 하거든요. 속고보드 약간 밴딩이 된 상태에서 시공을 하는데 피스로 시공이 되면 애누리 없이 밀착이 돼서 시공이 돼요. 반면에 스테이플로 시공을 하면 아무리 손으로 이렇게 누르고 쏜다 한들 그때 당시에는 밀착이 될지 몰라도 핀은 그대로 있지만 속고보드만 들썩들썩일 때가 있고, 그 올레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밴딩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이 누르는 거라 편차가 있잖아요. 기복이 있습니다. 여기는 쌩쌩해서 세게 눌렀고, 여기는 자세가 안 좋거나 힘들어서 그냥 대충 누르고 쏠 때도 있고, 그러면은 그에 따른 기복이 있어요. 근데 피스는 뭐 그런 기복이 있습니까? 힘들어서 약하게 박았건 힘이 아마 돌아서 세게 박건 피스는 피스입니다. 피스는 그냥 속고보드를 밀착해서 시공해줘요. 이게 본드를 발랐다고 한들 본드가 굳기 전까지 스테이플이 잡아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절대 밀착 시공이 안 됩니다. 속고보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단면부를 재면 치수가 어떤 데는 107mm, 어떤 데는 108mm, 어떤 데는 106.5mm 나와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 목재가 습도랑 온도에 의해서 수축 팽창을 합니다. 그에 따른 오차도 분명히 있어요.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오차에 더불어서 속고보드까지 밀착 안 된 그 오차까지 있으면 작업이 힘들지 않을까요? 그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는 충분히 허용 오차야, 그 정도 어차피 다 마감되면 몰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제가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스테이플로 시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이나 상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무조건 밀착돼서 시공되는 게 좋다라고 대답할 거예요. 내가 건축주, 내가 집주인이어도 밀착돼서 시공되는 게 좋지 않아요? 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뭐라 말할 게 없네요. 아무튼 이렇게 두 번째 장점을 마치고 세 번째 장점은 속고보드를 시공할 때 본드를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은 진짜 저 막 일 배울 때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죠. 친환경 인증, 최우수 등급 접착제, 환경부에서 준 친환경 마크, 실내에서 써도 된다, TS 인증 마크도 있어요. 좋네요, 본드. 그러면 이거 친환경이니까 샐러드에다가 뿌려 먹어도 될까요? 친환경 제품인데 이거 먹을 수 있나요, 우리? 절대 먹으면 안 되죠. 지가 아무리 친환경이라 한들 본드는 본드입니다. 속고보드 면에 본드 범벅해서 벽에 발랐어요. 지금 속고보드하고 도장한 면인데 이 바로 1cm 뒷면으로 본드가 아주 그냥 범벅이 돼 있어요. 범벅. 소량이 묻어있는 게 아니라 이걸로 아주 그냥 이 면에만 한 5갑 정도 들어갑니다. 5갑. 엄청난 양이죠. 뭐 도장 코팅 돼 있는데, 시트지 코팅 돼 있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싫어요. 저는 제 집이면
옴에 닿는 이 벽면 뒤로 본드가 범벅인 곳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천장, 벽, 내가 살고 있는 집 그 안쪽으로 본드가 다 발려있는 곳, 요즘같이 무더운 여름날 폭염에 집이 뜨겁게 달궈지면 무슨 안 좋은 독성 성분이 나올지 모르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자녀가 있으면 내 자녀가 본드 범벅인 집에서 살고 싶게 하고 싶지 않아요. 뭐 아토피 같은 것도 걱정도 되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엄살 피우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겪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당장 석고보드가 불연제예요. 근데 이게 불연제지만 이게 단독으로 있을 때 불연제지 천장 벽체에 얘가 단독으로 있을 수 없잖아요. 피스로 벽면이랑 천장에 체결되어 있고, 또는 좋지 못한 방법이지만 이 스테이플로 천장 벽에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딱 한눈에 보기에도 이게 그냥 20게이지짜리 1mm 안팎의 이 스테이플 타카핀과 8mm짜리 머리를 가진 피스, 이게 당장 비교가 됩니까? 이게 석고보드에 이렇게 면에 이렇게 붙어 있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게 만약에 불이 났다고 가정했을 때 핀 머리가 다 그냥 녹아버리겠죠. 반면에 얘는 석고보드가 불연제 역할을 할 수 있게 석고보드의 내화 성능을 잘 유지시켜 줄 겁니다. 대피할 시간도 벌어주고, 석고보드가 떨어져서 다치거나 이제 안쪽에 있는 것들이 타면서 발생하는 유독물질이 나와서 문제가 되는 시간을 벌어줄 수 있어요. 반면에 얘는 얼마나 벌어줄까요? 이 얇은 게 제가 여기서 테스트는 안 해볼 겁니다. 근데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요즘 학교에서 과학 배우는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열에 의해서 금방 녹을 거라는 거를 알아요. 그러면은 석고보드가 스테이플러로 시공되어 있는데 열에 의해서 녹아서 떨어지진 않겠죠. 왜냐면 본드를 발랐으니까, 본드 발라서 시공했으니까. 근데 본드를 전체 면적에 다 바르냐? 전체 면적에 다 바르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휘갈깁니다. 마요네즈 짜듯이 그냥 휘갈겨서, 어떤 사람은 뭐 이름도 쓰고 누구야 사랑해 막 이렇게도 쓰고 해요. 그게 모든 면적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더군다나 스테이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밀착 시공이 안 돼요. 본드를 발랐지만 밀착이 되지 않아서 석고보드의 본드가 넓은 면적에 이렇게 펴지지 않고 그냥 국소 부위에만 본드가 붙어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저도 시공하다 보면 철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냥 뜯어져요. 부분 뜯어져요. 그러면은 열에 의해서 석고보드가 들뜨고 그 들뜬 대로 화기가 들어와서 유독물질이 나오고,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합니다. 제 자녀가 살고 있는 집이 그런 곳이라면 저는 너무 끔찍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유에 의해서 저는 본드를 사용하지 않고 석고보드를 시공할 수 있는 이 피스 시공을 굉장한 장점으로 꼽고 있어요. 이게 세 번째고, 네 번째 이제 장점은 이거랑 바로 연결이 되는데, 석고보드를 피스 시공하게 되면 본드를 발라도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을 할 수 있어요. 이면에 석고보드를 부착했는데 여기 콘센트가 생겨야 되는데 여기에 하수 배관을 한번 점검해야 되는데 TV가 걸리니까 합판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거를 뭐 워낙 바쁘게 일하다 보면 제가 놓칠 수도 있고 클라이언트나 건축주가 놓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일하다 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중간에 변경, 수정 해야 될 일이 덜어 생겨요. 피스로 시공된 얘는 그냥 다음날이든 일주일이든 한 달 뒤든 도장 마감만 되어 있지 않으면, 피스 머리가 감춰지지만 않았으면 그냥 드릴로 피스를 풀어서 석고보드를 제거를 하고 안쪽에 손 봐야 될 일을 손 볼 수 있습니다. 손 보고 다시 그 석고보드를 재시공하거나 좀 찜찜하고 싫으면 새로운 석고보드를 동일한 사이즈로 절단을 해서 붙이면 돼요. 깔끔한 과정으로 작업이 이루어지죠. 반면에 스테이플로 시공된 벽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스테이플 시공하면 본드를 발라야겠죠. 이게 둘 다 맞는 방법인데 어떤 게 더 좋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설명하는 방법은 틀린 방법인데 그냥 단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간에 보는 사람은 저렇게도 시공하는데 이게 좀 불편해서 피스를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이건 틀린 방법입니다. 틀린 방법인데 열의 열이 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 이건 아니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속고부드가 붙어 있습니다. 본드 발려서 스테이플로 속고부드 시공했는 부분을 떼어내야 한다. 바로 시공한 거 바로 뜯는 거는 가능합니다. 근데 어제 시공한 거 오늘 뜯어라. 온전하게 뜯을 수 있는 사람 있으면은 제보해 주세요. 제가 기프티콘 쏘겠습니다. 본드 발려져 있는 상태에서 스테이플러로 시공된 속고부드 뜯으면 설사 박살이 안 났다 한들 속고부드 스테이플 박혀있던 자리가 다 이 바글바글해져서 재사용이 안 돼요. 그리고 일단 본드가 발려져 있으면 무조건 다 박살 납니다. 속고부드 뜯는 과정에서. 이거를 한번 해체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사못만 분리를 하면 얘를 나중에 뜯고 얘를 먼저 뜯어 볼게요. 이걸 이제 조정을 한 다음에 다시 시공해야 한다 가정했을 때 뜯어 보겠습니다. 얘랑 얘랑은 굉장히 잘 뜯어져요. 보셨죠? 그냥 뜯어집니다. 이제 얘가 문제예요. 얘가 잘 안 뜯겨요. 얘가 오, 시공이 잘 됐죠? 헐,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안 뜯깁니다. 안 뜯겨. 뜯었어요. 어찌됐든 뜯었습니다. 못이 굉장히 많아요. 이 못은 또 이걸로 다 빼줘야 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반면에 지금 피스로 시공한 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무슨 뭐 트릭을 쓰는 게 전혀 아니에요. 아까 한 겹 먼저 뜯었었죠? 일부러 드라마틱한 연출을 하고 싶어서 얘를 나중에 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걸 먼저 보셨고 네, 엄청 빠르고 간단하고 깨끗합니다. 마감도 잘 나오겠죠? 지금 이거 본드 똥이 안 묻어있는데 본드 똥 다 제거해 줘야 됩니다. 아무리 제거한다 한들 이 좁은 면적은 성심성의껏 제거를 해요. 근데 굉장히 큰 면적 본드를 제거해야 된다. 안 합니다. 대충하고 붙입니다. 대충하고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구불구불해지겠죠? 좋은 방법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테스트는 여기서 맞춰보려고 해요. 생각만 해도 정말 하기 싫은 작업이에요. 뜯는 것도 싫은데 뜯고 나서 한번 이렇게 손질하고 새로 속고부드 재단해서 붙이는 작업 싫습니다. 근데 싫어도 어떻게 해요? 해야죠. 재시공을 하게 됐어요. 하필이면 딱 그때 건축주가 커피를 사들고 왔습니다. 아이고 더운 날에 수고 많으십니다 하고 커피를 사왔는데 제가 그걸 뜯고 있어요. 피스로 시공한 속고부드는 원활하게 뜯어서 깔끔하게 내려놓고 미비된 동작들을 한 다음에 다시 덮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건축주가 왔을 때 그냥 속고부드 붙이고 있나 보다. 여기 안 붙였던데 붙였네. 그런데 이제 스테이플로 시공된 속고부드는 뜯는 과정에서 속고부드가 아주 다 박살이 납니다. 박살나고 핀 다 제거하고 본드 긁고 새로 재단해서 붙인 때 건축주가 보면 뭐야 저기 뭔가 잘못됐었나 보네. 다 뜯었네. 박살냈네. 부셨네. 여기 우리 집인데 왜 부셨지? 뭐가 잘못됐지? 왜 박살났지? 저게 그냥 온전하게 딱 붙어있던 게 뜯고 다시 했으니까 뭔가 찜찜하네. 왜 뭐가 잘못됐을까? 그게 싫어요. 저는. 물론 사람에 따라서 안 그럴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래요. 저는 싫어요. 제가 싫으면 남도 싫은 거죠. 뭐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저와 같은 성격의 사람은 싫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 과거에 이걸로 시공할 때 예전에 저는 뜯어야 될 일이 있는데 건축주가 있다. 안 뜯습니다. 안 뜯고 다른 일을 해요. 제 행동에 떳떳하지 못하니까요. 뭐 잘못도 안 했는데 그냥 싫어요. 소비자가 봤을 때 싫을 수 있으니까. 괜히 그런 모습은 보여주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피스로 시공하면 그런 거 없이 아주 편안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 이것도 비슷한 얘기인데 이것도 장점인데요.
이제 외국에 본사를 둔 그 회사의 쇼룸, 플래그십 스토어 이런 데를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본사에서 한 번씩 와요. 공사 중간에 한 번 와서 체크도 합니다. 도면대로 잘 되고 있나, 혹시 중간에 틀어질 일이 있거나 변경 수정될 일이 있거나 그런 걸 체크하러 옵니다. 예전에는 이걸로 이제 시공할 때는 그런 사람들이 와도 그냥 왔나 보다, 난 내 할 일 해야지 하고 스테이플러로 그냥 우다다 하고 박습니다. 그때는 모르니까 부끄러운 줄도 몰랐어요. 우리는 이렇게, 이게 코리안 스타일이야 하고 일을 했는데, 이제 안 이상은 그때 그런 일들이 굉장히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시공할 때 외국에서 와서 딱 보면 굉장히 떳떳해요. 떳떳하고 당당하고 우리 시공 지금 잘 하고 있다. 클라이언트, 디자이너, 실장, 본사에서 온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요. 현장도 깔끔하고 속고보드도 시망사에 맞게 잘 부착하고 있으니까 여기 걱정 없겠네, 여기 목공팀 걱정 없이 일 잘 하고 있네, 이런 수순이면 목공, 도장, 오픈일까지 큰 걱정이 없겠네. 근데 스테이플러 우다다 하고 있으면 저기 왜 저렇게 하죠? 외국인이? 그러면 한국은 다 이렇게 해요. 저렇게 되면 문제가 있을 텐데, 아니 우리나라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저희는 그렇지 않아서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또 이렇게 소소한 장점들이 있고, 또 하나 장점이 있는데, 저희가 목공이 속고보드 시공하고 나면 후공정으로 도장팀이 들어오잖아요. 속고보드 피스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육안으로 식별이 잘 돼요. 퍼티를 누락되는 거 없이 다 잘 넣을 수 있는데, 이 1미짜리로 이렇게 우다다다다 막 이렇게 지그재그로 막 쏘고 눈 감고 아무데나 막 쏴버리면 제 아무리 페인트에 신이 와도 현장이 워낙 넓고 시공된 면적이 많고 현장이 좀 어두우면 한두 발 정도는 놓칠 수 있어요. 물론 안 놓치는 게 페인트의 신이지만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페인트 잘하는 사람이라고 가정합시다. 사람이니까 실수로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테이핑 작업, 머드 작업, 샌딩 작업 끝나고 도장을 다 칠하고 짠 오픈했는데 라이트로 비추니까, 조명이 들어오니까 여기 빠졌네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스테이플러로 시공이 돼 있으면 본드가 아무리 잘 발려있다 한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자리나 가운데 듬성듬성 발라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들썩들썩 할 때가 있어요. 핀은 아주 잘 박혀 있는데 핀에서 속고보드가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핀은 그대로지만 속고보드만 들썩들썩 해버려요. 이번 테스트는 하나에는 피스로 시공해 놓고 하나는 스테이플러로 시공을 해서 이게 얼마나 그 진동에 의해 난리가 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시공을 할게요. 일단 원플라이 먼저 두피 피스 시공, 원피는 피스로 받고 두피도 피스로. 동일한 조건으로 만들었습니다. 12.5T 속고보드 2P에 스테이플과 피스로 체결했어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의를 제기할 분이 있을 텐데, 보통 본드 시공을 하는데 본드 시공 안 했다, 본드 시공하고 나서 완전히 건조된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요, 일단 이거는 맞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본드 발라서 시공하자마자 바로 공기가 촉박하면 전기 사장님이 바로 쫓아와서 등타공 할 때도 있어요. 모든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전기 사장님이 바로 쫓아와서 뚫으면 본드 바른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양생되기 전에 뚫을 건데. 그래서 일단 조건은 동일하게 만들었고,
제가 컷소를 이용해서 여기를 커팅을 해 보겠습니다. 진동이 어마어마하죠. 일단 이렇게 간략하게 해봤고요. 스테이플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칼집을 냈는데, 네,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스테이플러 시공한 부분이고요. 이 진동에 의해서 여기는 물론 당연히 흔들거리겠죠. 뭐 따낼 부분이니까 그 옆으로 충격이 얼마나 왔는지, 얼마나 얘가 들썩이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지금 여기가 지금 그냥 들썩이네요. 속고보드가 보이시나요? 속고보드가 좀 원피는 잘 체결돼 있어요. 원피는 그나마 목재기 때문에 체결력이 좋은데, 투피는 원피와 따로 놀고 있습니다. 지금 들썩들썩 하고 있어요. 피는 그대로인데 들썩들썩 보이시죠? 반면에 피스 체결한 걸 한번 봐보겠습니다. 면이 같지 않아서 잘 안 보이는데, 옆에서 와서 봐보면 지금 제가 이걸로 무게를 잡고 있거든요. 제가 이걸 버티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전혀 꾹뻑이지 않은데, 얘로 다시 한번 봐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네, 틈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노는 거? 여기 이거 제외하고 이쪽 보면 그냥 놀아버려. 이게 천장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험하게 진동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얘가 이렇게 벌어져 있겠죠? 본드가 아직 굳기 전이에요. 이렇게 벌어진 상태에서 중력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있겠죠. 계속 속고가 이 상태에서 굳을 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가 최소 1mm예요. 1.5mm. 이 면과 이 면은 벌써 편차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또 처음 이렇게 테스트하는 거다 보니까 좀 부족한데, 자꾸 이렇게 하는데도 제가 일부러 벌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요. 조금 더 힘이 가해졌다라고 가정하고 더 벌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빠져버리겠죠? 점점 여기까지.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이러면 페인트 팀이 정말 미쳐버립니다. 목수 다시 워라해서 시공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미 목수는 빠져나가는데, 그렇다고 그 부분만 안 하고 다른 데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이 상태에서 그냥 머드 작업을 해버리냐, 그러면은 나중에 100% 하자인데 100% 크랙이 나버리는데, 그제 와서 여기 목수가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다 라고 얘기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얘기했어요. 얘기하면 뭐라냐면, 이미 목수도 갔는데 그냥 뭐 어쩌겠어요. 그냥 뭐 목수 탓하지 말고 잘 해주세요. 페인트가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페인트가 요즘은 에어 콤프레셔랑 스테이플러 이거 사둘둘, 일명 사둘둘이라고 하는데 이걸 갖고 다녀요. 아니 무슨 페인트가 사둘둘 갖고 다녀니까, 너네 목수가 잘 안 박아놓고 가니까 들썩들썩해서 우리가 나중에 하자나면 우리 책임이니까 그 책임 피하려고 우리가 시공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목수는 그래요. 아니 우리 시공할 때 아무 문제 없었는데 왜 우리 가고 나니까 이렇게 됐냐. 시공했을 때는 괜찮아요. 그때 당시에는 괜찮아. 근데 뭐 이 집에 뭐 하루 이틀 살 겁니까? 뭐 일주일 사고 부실 거예요? 뭐 박람회 같은 데는 일주일만 하고 다 박살낼 건데 뭐하러 그 100년 살 집처럼 꼼꼼하게 합니까? 때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아니 아무리 융통성 있게 해야 한다고 해도 한 일주일도 안 돼서 이렇게 들썩들썩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죠. 근데 나 했을 땐 멀쩡했으니까 나는 내 할 일 다 했어. 난 땡.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뒤에 공정들도 생각해 줘야죠.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제 발생되냐면, 목공이 하고 나서 전기
시공하시는 분이 등 자리를 타공을 해요. 뭐 콘센트를 타공한다든지. 그 과정에서 진동이 심한 컷소, 직소, 서클 커터 아니면 홀소로 타공을 합니다. 그럼 그게 진동에 의해서 속고보드와 스테이플러가 맞물려 있는 이 부분이 이 1mm짜리가 힘을 얼마나 쓰겠습니까? 못 잡아줘요. 다 벌렁벌렁해져 버려요. 본드만 잘 발라져 있으면 괜찮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드에 그림 그리기 놀이를 하니까 이게 온전하게 잘 붙어 있겠습니까? 그래서 도장팀이나 인테리어업자는 미치는 거죠. 분명히 목공이 했을 때는 멀쩡했는데 등기구 타공해버리니까 그 가장자리 부분이 다 벌렁벌렁해져 버렸네. 큰일이다. 이미 떠난 목수를 다시 와서 박아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 상태에서 도장으로 마감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얼마나 미칠 노릇입니까? 그렇다고 전기가 잘못이냐? 전기 그럼 등 타공해야죠. 콘센트 뚫어야죠. 어떻게 합니까? 스테이플 나 있을 때만 괜찮으면 장땡. 눈 가리고 아웅이죠. 눈 가리고 아웅. 일주일 살 집도 아니고 5년 10년 살아야 될 그 이상 가서도 계속 튼튼하게 있어야 될 집이 뭐 단 며칠 사이에 바글바글해져 버리면 문제지 않습니까? 지진이 올 수도 있고 윗집이 애들이 엄청 뛰어놀아요. 그 진동에 의해서 그러면 속고보드가 다 터져버리고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죠. 피스는 그럴 염려 없이 아주 야무지게 속고보드와 이 스터드를 잘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또 비슷한 맥락으로 장점이 있는데 이 피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안쪽에 목재나 금속이 있는 곳에 체결이 돼요. 속고보드가 그 라인으로 피스가 체결되어 있죠. 스테이플은 한 겹 시고 마감할 때는 속고보드도 허공에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상자리에 박혀 있는데 두 겹째 시공할 때는 아무 데나 박기 때문에 이 스테이플 자리에다가 여기가 상이구나 하고 선반을 박는다든지 천장에 와이어를 걸어야겠다 박으면은 허공이에요. 허공. 반면에 매거진은 벽이나 천장에 그 각재가 있는 부분을 다 표시를 해줍니다. 도장이 덮기 전까지는 얘가 다 표시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찬넬 포스트를 시공할 수도 있고 선반을 걸 수도 있고 도장 직전까지 체크를 해 놓을 수 있어요. 천장에도 전기 사장님께서 등자리를 타공할 때 상을 피해서 타공을 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속고보드 시공하는 데 있어서 피스와 스테이플 이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이제 시공하고 다니다 보면 저랑 이제 오랫동안 꾸준히 일해왔던 업체는 제가 매거진 이 피스 시공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새로운 업체, 새로운 건축주나 새로운 클라이언트한테 이제 컨택이 될 때는 항상 제가 사전에 설명을 해줍니다. 저희 전브라더스 목공팀은 속고보드를 시공할 때 피스로 시공을 합니다. 매거진 피스, 자동 연발 피스로 시공을 하기 때문에 소모품 비용, 철물 비용이 조금 다른 곳에 비해 비쌀 수 있고 자재비도 조금 상승할 수 있고 인건비도 조금 비쌀 수 있습니다. 그 점을 미리 숙지하고 계세요라고 언급을 해줘요. 그러면 되게 반응이 다 갈립니다. 그거의 차이점을 모르는 사람, 왜 매거진으로 시공하세요? 보통 다 이걸로 하지 않나요? 어느 정도 대화가 통할 것 같은 사람에게는 제가 설명을 해주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속고보드는 피스로 시공을 해야 하죠. 외국에 있다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알아요. 맞습니다. 매거진으로 시공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지만 이번 현장은 비용, 공기, 기타의 이유로 견적이랑 공기에 쫓긴 사람은 늘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걸 알매도 이걸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알아보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저희는 무조건 이걸 고집하기 때문에 다른 경쟁 업체의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밀려서 공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사실대로 너무 비싸서 공사를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가 비싸구나, 매거진을 계속 고집해야 할까 라고 회의감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얘가 얘보다 비싸졌다는 게 단점이 아니에요. 이거는 단점이 아니라 이거는 없는 방법이에요. 없는 방법을 한국식으로 풀어낸 거지 이게 무조건 맞는 방법이고 이거는 없는 방법이라서 저희는 이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걸로 하면 더 싼데라는 말은 말이 안 되고 이것보다 더 싸게 부실 공사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은 맞겠죠.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좀 불편해 하실 분들도 있고 나도 너 말이 맞는 거 알아. 근데 우리나라에선 어쩌겠어. 알면서도 이걸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알게 됐고, 시방서도 살펴보니까 그렇네, 정말 전브라더스 말이 맞네 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할 겁니다. 해당해서 관련된 내용으로 저에게 의견을 주시고, 저도 사람이니까 틀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고칠 점을 말씀해 주시면 그런 의견은 언제나 대환영이고, 그에 관련된 피드백 같은 걸 댓글로 주시면 다음번 영상 촬영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영상 촬영하고 실수하고 또 촬영할 곳을 섭외하기가 어렵고, 촬영 준비, 편집할 시간 이런 것들을 개인적인 시간을 할애해서 하다 보니까 많이 어렵고 불편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유튜브를 기왕 시작했으니까 제가 전해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었던 내용들은 최대한으로 많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너무 오늘 딱딱한 내용이고 재미없고 진부할 수 있지만, 동종업계에 계신 분들이나 일반 소비자분들도 꼭 알았으면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영상으로 촬영을 했으니, 다들 꼭 한 번씩 보셔서 궁금하거나 한 점들은 댓글로 질문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